사건은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의 한 건물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1학년 김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8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판 내내 가해자 김 씨는 건물에 들어간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기까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면서 반성문만 19차례 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재판정에서 김 씨의 초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등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진술했다는 겁니다. 집요한 범행 시도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성폭력을 시도하고 다른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CCTV에 잡혔습니다. 결정적인 범행은 새벽 1시 42분부터 복도 CCTV에 창틀 쪽으로 향하는 김 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고 김 씨가 창문을 연 게 확인됐습니다. 의식이 없던 피해자는 창틀에 위험한 상태로 있었고 가해자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2시 9분, 김 씨는 건물을 나와 피해자가 추락한 곳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김 씨가 걸어나온 이 출입문 바로 왼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나와 피해자 옆에 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 건물 뒤쪽으로 갔는데 무슨 생각인지 다시 돌아 나와 건너편 건물을 한 바퀴 돌고 피해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이곳에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피해자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씨의 바지에선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는데 추락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선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애써 얻으려는 듯한 질문들이 다수 녹음돼 있었습니다. 유리한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겠죠. 계속 이렇게 뭔가 유도를 하고. 근데 말을 한다고 해서 상호불능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또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어디냐는 문자 메시지를 적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알리바이 조작 시도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유족들은 촬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수모를 겪고 몇 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도 초범이고 술을 많이 먹었다 같은 이유로 감형돼선 결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치사와 살인은 다르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추락시킨 구체적인 정황이 법의학 감정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 혐의로 바뀐 것에도 이 감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C가 입수한 감정서 내용을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 학생은 인하대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떨어진 창틀은 복도 바닥에서 106cm의 높이에 두께는 24cm가량. 검찰에 제출된 법의학 감정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이 창틀을 넘어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손에 벽면을 짚은 페인트 자국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창틀 위로 올린 뒤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창틀에 기대 있었던 위치와 자세, 가해자와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해자는 매우 적은 힘만으로도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 혼자 힘으로 추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피해자의 배에 남아있던 눌림 흔적 역시 스스로 창틀에 오르려면 좌우에 번갈아 생겨야 했지만 실제로는 창틀에 걸쳐있던 흔적만 확인됐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락시킨 법의학적 근거를 확보한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준강간치사에서 이보다 무거운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온 가해자가 사건 직후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범죄 관련자들은 최초 진술 때 사실과 가까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진술에 가장 신빙성을 부여하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추락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법의학적 판단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경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인하대 신입생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구속된 가해 남학생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19 신고도 없이 도주했고, 그래서 추락 당시만 해도 생존해 있던 피해자가 1시간 반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추락 이후 1시간 반가량 방치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온 건 새벽 1시 반쯤. 추락한 피해 학생은 3시 49분에야 발견됐는데 호흡과 맥박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숨진 학생이 1시간 반가량 생존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곳 3층 계단에서 떨어진 후에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3층이라는 높이와 오래 방치된 뒤에도 발견 당시 호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고만 제때 했어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네,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고의로 밀어 떨어뜨린 게 확인되면 혐의를 준성폭행 살인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에서 확보한 가해자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건 현장에 마련됐던 추모 공간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철거됐습니다. 인하대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 건물 출입 제한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